안녕하세요. 서울 그랜드 치과 구강암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마트나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가글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실 때 막상 사려고 하면 되게 막막하시죠. 어떤 게 나한테 잘 맞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성분이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그런 가글을 고를 때 어떤 가글이 좋아요 라고 진료실에서도 묻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설명드리기도 하고 말씀드리기도 하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어떤 가글을 좀 구매하는 게 좋은지, 혹시 나한테 맞는 가글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런 가글을 계속 써도 되는지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과 의사인 입장에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니 발치나 잇몸 수술을 하시던지 보통 병원에서 치과에서 처방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때 처방받는 가글이 제일 좋은 가글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병원 가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처방전에다가 가글을 처방을 해서 드리거든요. 그 가글이 진짜 정말 너무 좋아서 처방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가 수술한 부위, 임플란트라든지 잇몸 수술한 부분에 어느 정도 염증을 억제시키고 소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우리가 처방하는 그런 클로렉시딘이라는 그런 가글은 실제로 착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치를 하고 나서 치약 성분이 있는 상태에서 클로렉시딘을 쓰게 되면 착색이 좀 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상적으로 계속 사용하지 마시고 염증 억제라든지 살균이라든지 이런 감염 조절하는 데 사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 후에 병원에서 판매하는 가글이랑 뭐가 다른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 병원에서도 판매하는 가글이 있긴 합니다. 앞으로 데스크에 나가시게 되면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여러 가지 사용을 해본 결과 자극도 덜하고 하고 났을 때 좀 개운한 부분도 좀 있고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글 제품을 제가 판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가글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라든지 임플란트라든지 잇몸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지혈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가글이 좀 없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찾아서 이제 구비를 했던 그런 가글이고요. 보통 일반적인 치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픽해서 이렇게 제일 이렇게 갖다 놨던 이런 가글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가글들이니까요.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가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시중 판매하는 가글 그냥 아무거나 써도 괜찮은가요? 라고 물어보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가글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중에 판매가 되기 전에 안정성 평가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안전하게 다 나온 제품들이니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요즘에 많이 그러죠. 가글을 양치하고 나서 30분 뒤에 해라, 자기 전에 해라, 이런 말들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착색이 많이 된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가글 중에 이게 성분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틸피리니디움이라는 염화 수화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살균 성분을 하는 성분인데요. 우리가 치약에 있는 계면 활성제 성분이랑 이렇게 만나면은 착색이 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를 하고 나서 바로 가글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한 30분 정도 뒤에, 아니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가글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글 중에 세틸피리니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에센스 오일로만 이루어진 가글들도 좀 있으세요. 에센스 오일로 된 가글들은 크게 착색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또 양치하고 나서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많이 알고 계시죠. 알코올 성분 없는 가글 이런 것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가글에게 알코올 성분이 좀 있다 보면 이런 어느 정도 알코올이 입안에서 이제 휘발되면서 구강 건조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점막 자극도 심하고요. 그래서 알코올 없는 제품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가글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글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가글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성분표라든지 이런 거를 볼 것 같아요. 당연히 브랜드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가격만 보고 결정하지는 않고요. 어떤 성분을 통해서 이게 가글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내가 가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감염 관리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가글이 원하는 건지, 아니면 구취 제거의 목적으로 가글을 원하는 건지에 따라서
가글을 선택하는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너무 세다고 해서 좋은 가글은 아니에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막 센 가글, 입안을 얼얼하게 하는 가글들이 좋은 가글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취 효과가 많이 좋고 막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아서 그런 걸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관리용으로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용하는 가글들은 너무 센 가글은 조금 지양해 주시고 순한 가글을 위주로 좀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가글 했는데 양치 그럼 좀 안 해도 되지 않아? 굳이 또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하지 점심 때 그냥 가글만 해도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가글은 양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글로만은 되게 이런 치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제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꼼꼼하게 손으로 양치하기 좀 힘드시면 전동 칫솔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전동 칫솔을 하든 손양치를 하든 중요한 건 칫솔모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칫솔모가 다 이렇게 벌어져 있고 다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되면 세정력이 많이 떨어지게 돼서 결국 양치를 오랫동안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관리 양치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글을 쓰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일 중요한 본질은 우리가 양치질을 올바른 양치질을 잘 하고 치태 관리를 잘 해준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해서 우리가 가글을 부가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런 구취 제거라든지 감염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 답변 달아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